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오래도 살았다고 그 긴 세월 동안 무엇을 보았느냐고 묻곤 합니다. 사실 100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 세월을 살아오면서 제가 배운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머니에 든 돈도, 내 마음속 깊은 비밀도, 내 앞날의 계획도 다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오히려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너무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함부로 내뱉은 말들이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인생의 오후를 지나 저녁 노후를 마주하는 50살, 60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의 빈 방을 하나쯤은 비워두어야 한다는 사실. 그 방의 열쇠는 오직 나만이 쥐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후반전에서 빈 털터리가 되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자식이나 형제들에게 짐이 되어 무시당하는 비참함을 겪고 싶지 않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가 필요하듯 가까운 사이일수록 침묵이 필요한 법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식의 정에 이끌려 내 모든 패를 다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마련이고, 상대가 가진 것을 다 알게 되면 은연중에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곤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노년에 결코 가까운 이들과 상의해서는 안 될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자존감을 지키고 끝까지 한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을 담아 여러분의 앞날이 조금이라도 더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내 모든 사정을 다 털어놓고 후련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식군데 설마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내일의 계획을 다 발설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노년의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고 내 입술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고독한 빈털터리가 되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조금은 차갑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차가움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따뜻하게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 즉 정확한 재산 규모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식이나 형제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니 부모가 가진 돈의 액수가 정확히 밝혀지는 순간부터 그 가정의 평화는 금이 가기 시작하더군요. 많은 분이 자식인데 설마 나쁜 마음을 먹겠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자식들이 처음부터 부모의 돈을 뺏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합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의 정확한 숫자를 아는 순간 자식들의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이만큼 있으니 내가 이번에 사업 자금을 좀 빌려달라고 해도 되겠구나. 혹은 어머니가 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니 나중에 내가 물려받으면 대출을 갚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기대감은 곧 의존심으로 변합니다. 스스로 일어서려 노력하기보다는 부모의 뒷배를 믿고 나태해지거나 부모가 제때 도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섭섭함을 느끼고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사랑이 돈이라는 잣대로 평가받게 되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신사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다 공개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하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산이 넘어가자마자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안부 전화는 줄어들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은 결국 쓸쓸한 요양원에서 내가 내 손에 쥔 것을 너무 일찍 놓아버렸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노년의 재산은 단순히 사고 싶은 것을 사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이자 자식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내가 내 밥값을 내고 내가 아플 때 내 돈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자식들도 부모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비굴해지기 마련이고 비굴해진 부모를 공경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을 묻거든 그저 죽지 않을 만큼은 있다거나 남에게 손 안 벌릴 정도는 된다고만 대답하십시오. 정확한 액수는 오직 여러분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숨겨둔 비상금이 얼마인지 공유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후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돈을 움켜쥐고 인색하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풀 때는 기쁘게 베풀되 내 생명줄과 같은 마지막 자금의 정체는 끝까지 비밀로 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식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진정한 효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산 효도는 돈이 떨어지면 끝이 나지만 부모의 권위를 지키며 나누어주는 사랑은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이 닫혀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입술에 권위가 서고 자식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갑이 열려 그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순간 그들의 시선은 여러분의 얼굴이 아닌 지갑으로 향하게 된다는 이 서글픈 진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나 허물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치부를 가까운 이들에게 털어놓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고 외로워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고통을 이해받고 싶고 사실 나도 이런 잘못을 했었다며 고백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집니다. 특히 자식이나 배우자처럼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라면 내 모든 어둠을 보여줘도 괜찮으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유리그릇 같아서 한 번 금이 가면 되돌리기 어렵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에 대한 환상과 존경이 그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저질렀던 도덕적인 실수, 사업에서의 처참한 실패
혹은 누군가에게 입혔던 상처를 자식들에게 고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식들은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 하겠지만 속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나 하는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그 실망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뿌리를 내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맙니다. 과거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진솔함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참회는 신 앞에서 혹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비밀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졌을 때 여러분이 믿고 털어놓았던 그 과거의 이야기가 비수가 되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옛날에도 그랬다면서요? 혹은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는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거리감을 만드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완벽한 존재로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약점을 아는 순간 자식들은 부모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거나 반대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든 부모로서의 권위와 존엄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 속에 가라앉은 오물들을 굳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 가족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만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고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 약점에 관한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혹은 용서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내밀한 상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침묵은 때로 가장 숭고한 자기 방어입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두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이자 지혜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내 입술을 다스리는 데서 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뒷모습이 오히려 아름다운 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노트를 굳이 남들에게 다 읽어보라고 내어주지 마십시오. 마지막 페이지까지 덮여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결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여러분의 마지막 평온을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세 번째는 사후의 재산 분배나 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즉 유언의 내용을 미리 발설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식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미리 교통정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큰애를 주고 남은 돈은 둘째를 주마 하는 식으로 미리 약속을 하거나 흘리는 경우가 참 많지요. 하지만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 호의적인 약속이 오히려 형제 간의 우애를 갈라놓고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놓는 불씨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재산 분배를 미리 알리는 순간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서열과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받는 자식은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움을 잊고 덜 받는 자식은 부모가 편애한다며 가슴에 한을 품게 됩니다. 형은 저번에 사업 자금도 가져갔는데 왜 집까지 형을 주느냐는 식의 해묵은 감정들이 터져 나오면 그때부터 부모의 집은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재산 분배가 결정되었다고 믿는 순간 자식들의 태도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내 몫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정성을 다해 모실 동기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재산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자식은 아예 발길을 끊어버리기도 하지요. 부모가 가진 재산은 마지막까지 자식들이 부모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끈과 같습니다. 그 끈을 너무 일찍 풀어버리면 자식들은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유언이나 상속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서류로 남겨두되 그 내용은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함구하십시오. 자식들이 궁금해하더라도 너희들이 우애 있게 지내면 서운하지 않게 해두었으니 걱정 말하는 정도로만 갈무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자식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서로 화목하려 노력하고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게 됩니다. 이것은 자식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약한 본성을 경계하여 가족의 화목을 지키려는 고도의 방책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직이 최선이라고 말하지만 노년의 정직은 때로 잔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는 약속조차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불공평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자식들이 다투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더욱더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조용히 밟아두십시오. 그것이 남겨진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욕되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말 한마디로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에 관한 말은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고 비밀스러운 서류 속에만 담아두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막이 내릴 때까지 그 비밀을 지키는 인내심이야말로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자 사랑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풍파를 뒤로하고 평온한 노년을 완성할 수 있을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100년 인생의 결론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풍파를 뒤로하고 평온한 노년을 완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론입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보니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대단한 성취나 화려한 명예가 아니더군요. 그저 내 마음 하나 편히 누일 곳이 있고 내 곁을 지켜주는 이들과 얼굴 붉히지 않고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즉 재산의 규모와 과거의 허물, 그리고 상속의 계획을 비밀로 하라는 말씀은 결코 사람을 믿지 말라는 냉정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이자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존재입니다. 돈 앞에 흔들리고 남의 약점을 보면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러니 그 본성을 자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먼저 입술을 다스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노년에 이르면은 우리는 흔히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접은 내가 내 입으로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당당함을 유지할 때 비로소 타인은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고독하지만 행복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시선이나 자식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충분히 애쓰셨으니 이제는 오롯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은 비밀들은 그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의 소중한 부록으로 남겨두십시오. 굳이 남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할 필요도 없고 이해해달라고 애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침묵을 지킬 때 여러분의 주변은 오히려 고요해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깊은 속내를 다 알 수 없기에 더욱 예의를 갖추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 거리감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지혜로운 침묵의 힘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넘게 산 이 노병의 마지막 충고라 생각하고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의 길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돈도 비밀도 미래의 계획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단단히 묶어두고 그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품위 있게 살아가십시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안식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귀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